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 놀이터 33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 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성적인 사람의 6가지 특성. 여러분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신가요? 아니면 외향적인 성격이신가요? 아마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라면 내성적인 성격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정말 소심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적극적인 자기 PR과 활달한 성격이 각광받는 요즘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저를 항상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부끄러움과 내성적인 성격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더 콰이어트의 저자 수잔 케이는 2012년 내성적인 사람의 힘이라는 테드 강연에서 내성적인 성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부끄러움이 사회적 평판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내성적인 인성이란 사회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내성적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은 조용하고 느긋한 환경에서 가장 잘 집중하고 가장 생산적이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수잔 케인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은 외향적인 사람들과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성적인 사람의 6가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한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싫었던 장소가 어디인가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싫었던 장소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았던 명동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인파와 그 소음 때문에 제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실제로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장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테드 강연에서 수잔 케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업사회에서 기업의 세계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마을에서 도시로 이동하고 안면이 있던 사람들과 한 장소에서 평생 일하는 삶이 아닌 얼굴도 모르는 타인들과 경쟁해서 자신을 입증해야 하는 문화가 되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끄럽고 북적거리는 외부 자극을 과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이런 환경은 신체적 피로까지 느끼게 합니다.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 저녁 약속을 하면 약속 장소를 강남으로 정한다거나 사람이 많은 맛집을 추천하는 반면에 저는 사람이 최대한 없는 곳이나 그냥 편히 갈 수 있는 가까운 식당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속 장소가 강남이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기 싫은 마음에 이런저런 핑계를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내성적인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특성, 잡담은 내성적인 사람을 지치게 한다. 하지만 깊은 대화는 원동력이 된다. 여러분은 스몰 토크를 좋아하시나요? 일명 잡담인데요. 저는 회사에서나 모임에 참석했을 때 잡담을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대화를 이어나갈 노하우는 생겼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가벼운 대화가 오가는 자리가 불편하고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실제 외향적인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하면서 활기를 띠지만 내성적인 사람은 두려움, 지루함, 그리고 피곤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모여 대화할 때 주로 듣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피아 덴블링은 내성적인 사람의 생활 방식,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사는 법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성적인 성격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에 달려있다. 내성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가벼운 대화보다는 철학적인 진지한 대화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할 때보다 1대1 대화를 더 즐기는 편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해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고 상대에 대해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의 생각이나 가치관, 경험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요즘 말로 진지충이라고 놀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가벼운 대화보다 이런 진지한 대화가 더 즐겁더라고요. 세 번째 특성, 내성적인 사람은 의외로 무대에서 성공한다.
내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무대 체질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제니퍼 칸 와일러 박사는 자신의 책 조용한 영향력, 내성적인 사람을 위한 세상 변화법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강연으로 먹고 사는 사람 중에 적어도 반 이상은 내성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강연에 엄청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성공한 연예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대에서 관객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훨씬 편한 일인 것이죠. 사실 저도 내성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 강의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강의하는 모습과 평상시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내용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평상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특성, 주변 환경에 예민해 집중력이 쉽게 무너진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집중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한눈 팔 곳 하나 없는 완전 고립된 환경에서 집중을 잘하는 편인데요.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은 음악을 들으며 공부를 많이 했었지만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는 절대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실제 내성적인 사람들은 주변에 자극이 많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변 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나 개방된 공간에서는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는데요. 반면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장소에서 내성적인 사람들은 몇 시간이고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됩니다. 특히 조용히 혼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빠져드는 것은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재충전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팟캐스트를 만드는 지금 이 순간이 제 나름대로 재충전의 시간인 것이죠. 다섯 번째 특성, 내성적인 사람은 창조적이고 꼼꼼하며 혼자 하는 업무를 선호한다. 여러분은 팀원이 몇 명일 때 가장 편하게 느끼시나요? 저는 맥시멈 3명이더라고요. 팀원이 3명 이상 넘어가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지고 오히려 업무 외적인 일로 시간 뺏기는 경우가 많아 힘들어지거든요. 실제 내성적인 사람들은 혼자 또는 소규모 그룹에서 일하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일을 하나씩 처리하고 문제를 천천히 고민해서 신중히 결정하는 업무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들은 자신의 업무 방식에 맞는 소규모 업무 환경을 선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작가, 프로그래머, 회계사 같은 직업은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산만한 환경은 피하면서 지적인 자극을 주는 환경의 직업입니다. 여섯 번째 특성, 내성적인 사람에게 고독은 약이다. 고독이라는 말,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로 인식하고 계시지만 저에게 고독한 시간은 가장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온전히 제 자신과 제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수잔 케이는 내성적인 사람의 힘이라는 테드 강연에서 고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고독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고독은 산소 같을 수 있다. 내성적인 사람들의 에너지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 블로거인 케이트 발로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한 컵의 에너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외향적인 사람과는 달리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대중과 섞인다는 것이 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컵을 비우는 것과 같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즐기기도 한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기쁨을 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어 컵이 바닥나면 다시 에너지를 채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고독의 시간은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시간이다. 주변에 혼자 있길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이 에너지를 다 채우고 돌아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오늘은 내성적인 사람들의 6가지 특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제 자신이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평소 나만 이상한가 했던 제 모습들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이 내성적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군가가 내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특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성적인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폭을 넓힐 수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이 넓어진다는 건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진다는 것이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가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길 희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33번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